안녕하십니까. 주식승천 주쌤 김도현. 지금 대박 플러스 시즌2 아닙니다. 주식승천 금요일 방송 진행하러 왔습니다. 와, 너무 춥습니다. 옆에 이렇게 좀 따뜻한 난로들 많이 있으시죠? 네, 주쌤 좀 없어갖고요. 네, 늘 부럽습니다. 내복이 우리한테 난방비 절약이 도움된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저도 체감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온 가족이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요. 내복을 입고 있으면 한 달에 무려 2만 원이나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요. 내복을 입으면 체감 온도가 3도나 높아진다고 하고요. 실내 온도를 좀 더 낮게 낮출 때 3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3도를 낮출 경우에는요. 월 평균 22,640원이나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와, 22,640원. 가족과 함께 따뜻한 순댓국 같이 한번 먹을 수 있는 그 비용은 된 것 같아요. 끝나고 순댓국 한 사발 먹으러 갈까요? 네, 붙으실 분들은 붙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올겨울 내복으로 한번 따뜻하게 보내시고요. 이제 폐장일이 오늘이 끝나서 5거래일 남았습니다. 한 주를 좀 마무리를 해볼 거고요. 출연하신 멘토분들과 함께 다음 주 그래도 우리가 조금씩 난방비보다 조금 더 많은 수익금을 챙길 수 있는 전략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7.70포인트 상승 마감한 1983.35포인트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4.24포인트 상승 마감 훈풍 좀 있었죠. 488.4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치 1.1원 상승 마감한 1061.19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요. 빠르게 한번 한 주 정리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우리 멘토분들 10분의 성적표 확인하러 포트폴리오 점검하러 출발합니다. 운영 원칙입니다. 저희가 제시한 매수가에서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를 적용해서 저가 편입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포트폴리오 최대 5종목까지 운용이 되는 원칙으로 진행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이드코어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플렉스콘 금일장 2.85% 상승 마감을 하면서 현재 플러스권으로 들어왔습니다. 또한 쌍용정보통신 같은 경우에 전일장 매도 의견을 좀 주셨죠. 시초가. 그래서 1,400원에 탄력 둔화 및 시세 분출, 밀 분출로 손절 매도 처리되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양손 모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오디텍 1.24% 상승 마감을 하면서 낙폭을 조금 축소하는 모습 보유견 주셨습니다. 예병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BH 최근에 IT 부품도 상당히 힘이 없다가 오늘 단기적으로 단발성 분명히 우리가 먹거리를 찾을 수 있는 흔적을 발견했거든요. 4.09% 상승 마감하면서 플러스권으로 들어오고 4종목 모두 다 플러스권으로 전환되는 포트 이뻐졌습니다. 승천주로 근화제약을 월요일날 매수 편입 시도합니다. 매수가 25,200원에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의 신규 편입 시도됩니다.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이라이콤 역시 코스닥에 훈풍이 불면서 2.95% 상승 마감을 하면서 다시 10%의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5종목 모두 다 플러스권 보유견 주셨습니다. 정동욱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역시 팜스토리 시장이 조금 훈풍 만들면 강하게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현재 3.7% 상승 마감을 하면서 3.4%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재훈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실리콘웍스가 1.06% 상승 마감을 하면서 낙폭을 좀 축소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3종목이 포트에 들어와 있고요. 보유견 주셨습니다. 나무르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대차 목요일장에서 오늘장에 매도 의견을 좀 주셨죠. 시초가 22만원에 매도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현대중공업 24만 8,600원의 신규 편입에 성공했습니다. 이상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목요일장 승천주로 SBS 컨텐츠 허브 14,800원의 신규 편입 성공했습니다. 4종목 플러스권 유지하고요.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벽산이 30%를 거의 근접하고 있네요. 축하드립니다. 최명성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스페코 3.12% 강상승세 유지하면서 마감했습니다. 19.9%의 수익률을 기록하고요. 한전 기술을 신규 종목 편입 이유로 준비 때문에 월요일 시초가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이효열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CJ 금일장 2.45% 상승 마감을 하면서 현재 수익률로 전환되었습니다. 4종목 플러스권 들어와 있겠고요.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이상로 멘토의 벽산 30% 조금 모자란데 곧 넘어갈 것 같네요. 29.1%로 2위를 기록하고요. 최명성 멘토의 스페코 19.9%로 3위로 올라옵니다. 최명성 멘토의 역시 한국가스공사 10.9%의 수익률을 기록하고요. 김영준 멘토의 이라이콤 10.7%로 5위를 기록합니다. 수익률 베스트 이분을 지금 따라올 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2013년도 왕관 종목의 왕관 자리는 이분이 달성하지 않을까 가져가실 것 같습니다. 정재훈 멘토의 하리몰릭스 75%로 수익률 1위를 기록하고 계십니다. 명예전당의 예병군 멘토 성우전자 24.2%로 역시 명예전당도 지금 추세라면 5거래일 남았기 때문에 예병군 멘토 혼자서 명예전당을 책임지고 올해를 마무리 짓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금요일 스튜디오에 오신 두 분이죠. 금요일을 책임지는 두 분입니다. 우리 이효열 멘토 그리고 최명성 멘토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다행히 이제 마지막 부분은 특히 오후장에서 훈풍들이 불었던 것 같습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마지막 거래일에서 좋은 모습들이 보였다면 좋은데요. 이 부분이 다음 주까지 지속될지 궁금합니다. 이효열 멘토 한 주 동안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일단은 지수가 2000선 이하에서 얼마까지 떨어지느냐 굉장히 좀 고심을 했던 한 주였습니다. 근데 네. 이제 지난번 저점이었던 1960포인트 정도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 해줬기 때문에 좀 그나마 좀 안도하는 한 주였고요. 마지막에 오늘 금요일인데요. 마지막 금요일에 상승을 해줘서 마감을 해서 다소 좀 다행이다 생각이 들고요. 특징적이라고 좀 본다라면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2000선 이하에서 특히나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 특히나 이제 매수가 들어오지는 않는 상황이고 오히려 이제 기관들은 보통 이제 2000선 이하에서 매수가 좀 들어오는데 역시나 2000선 이하에서는 기관의 매수가 들어와 주면서 지수를 방어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침체를 걷고 있습니다. 굉장히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외국인들이 오늘 특별히 많이 좀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오랜만에 좀 반등하는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이런 기조가 좀 다음 주에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이효열 멘토 같은 경우는요, 이번 주에 수급의 변화를 가지고 다음 주까지 지속성 가능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서요, 좀 훈풍 가능성을 좀 높게 보셨고요. 마지막 5거래, 그래요. 그냥 여기서 더도 말고 그냥 바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최영석 멘토는 한 주 동안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들어볼까요? 저는 약간 기분 좋게 지내다 왔습니다. 왜냐면 2주 동안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시장이 거의 1950포인트까지 갔다가 이번 주엔 상승했는데 그래도 좀 기대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전문가도 똑같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연말 랠리 했거든요. 그래서 연말 산타 랠리 좀 이제 며칠 남은 것 같은데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제 오늘 3일째 어느 정도 장중에 지수가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종목이 되든 지수가 되든 어느 정도는 좀 편안한 마음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한 주 좀 보람있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전체적으로 우리 최명성 멘토 같은 경우도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포트폴리오 점검 시작해 보는데요. 이효열 멘토의 포트폴리오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상황 혜택을 좀 먼저 보실 텐데요. 일단 지금의 약세는 정말 아쉽습니다만 엔저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엔저의 흐름들. 특히나 이제 어느 정도는 하락이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테이퍼링이 이제 시행이 돼버리면서 오히려 이제
달러의 강세, 그에 반해서 엔화의 약세, 또 경기 부양을 일본이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일본하고는 상당히 경쟁 관계죠, 우리나라. 근데 특히나 이제 자동차주, 또 자동차 부품주들이 타격을 가장 많이 받은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장에서는요, 지금은 좀 팔기는 사실 좀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굉장히 고심을 하실 거예요. 뭐 현대차, 기아차, 또 그 외 부품주도 갖고 계신 투자자분들 고심하실 텐데 서화이텍도 좀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단 121선 근처 정도에서 일단은 저항 어느 정도 지지를 좀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문제는 이제 엔화 약세의 기조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주 전반적으로 실적이 나쁘진 않거든요.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만 역시 당분간 이런 테이퍼링의 실시와 더불어서 엔저가 조금 더 진행이 된다면 오늘도 이제 엔화가 104엔대를 좀 넘어선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은 그 흐름들이 좀 이어진다면 당장에 큰 반등이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일단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성화이텍 같은 경우에는 15,000원 선 지지가 안 된다면 일단 짧게 좀 끊으면서 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아하. 어느 정도 전반적으로 자동차주가 바닥을 좀 확인하는 국면이 돌아온다라면 다시 한번 매수 접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원익 IPS인데요. 최근에 이제 원익 IPS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악재가 좀 나오면서 등락이 좀 커졌어요. 등락폭이. 계속 추세 상승을 좀 보이다가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악재가 좀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등락폭이 커서 좀 불안하시긴 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그 스토리에는 변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뭐 부품에 대한 특히나 이제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원익 IPS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8,500원 선 61선 부근이죠. 8,500원 선 정도의 지지가 좀 이루어진다라 그러면 다시 한번 9,000원 선 이상으로 한번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일단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CJ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좀 등락이 또 다시 한번 좀 움직였었는데 역시 CJ ENM이라든가 이제 계열사들의 주가의 흔들림에 또 동반해서 좀 등락이 좀 나왔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아직까지는 부진한 모습이고요. 조금 중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역시 이제 이재현 회장의 이제 판결 결과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마무리가 된다라면 어느 정도 바닥은 형성할 수 있는 그 CJ 자체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펀더멘털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10만 원 선 정도에서는 유지를 해준다라면 좀 중기적으로는 가져가시는 부분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LG 디스플레이. 네.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에요. 계속해서 이제 UHD TV라든가 패널에 대한 수요들, 태블릿 PC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좀 나올 수 있는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상승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다만 추세적으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과도 좀 궤를 같이 하는데 시장 자체도 굉장히 지지부진한 흐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다소 좀 속도감은 느립니다만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유지해주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UHD TV가 이제 출시를 할 겁니다, 아마. 뭐 이런 부분들이 아마 나오다 보면 전체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면서 보유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 이제 LG 디스플레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시점으로 들어온 것 같고요. UHD TV가 다시 한번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싸움이 좀 시작됐죠. 그 전쟁이 승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최면서 멘털 포트폴리오도 한 땀 한 땀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차트를 보면서 제가 한 종목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한국가스공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가을철과 겨울철 가스 난방비 중과로 해서 꾸준히 상승을 했죠. 그래서 한 14% 정도, 14% 정도 상승을 했는데 그때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절반 정도 매도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고 한 16%까지 수익이 났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가스공사가 9월 분기 좀 적자가 났다고 했는데 근데 여름에는 솔직히 가스를 쓰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가을철, 겨울철에는 많은 가스를 난방비를 쓰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재상승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은 이 가격이 65,200원대에 있는데 더 지그시 한 1월 달까지는 더 지그시 들고 하셔도 충분하리라 봅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한전 기술을 제가 이렇게 계속 추천해서 뭐 오늘 한 1% 가까이 수익이 났는데요. 오늘 이제 포트에서 일단 제외합니다. 왜냐면 그 우리 규정상 일주일에 한 종목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매주 변하는 좋은 정보를 한 종목씩 소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제외는 하지만 한전 기술도 원자력 발전소나 화력 발전소 그 설계를 주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 앞으로 정부에서 6개 이상의 원자력 발전소를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충분히 이 종목도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한 일주일 전에 이 거래 차트를 보시면 빅딜이 있었거든요. 블랙딜이 있었는데 기관이나 외국인의 많은 이제 물량을
넘겼죠. 그래서 이 종목도 가져가시면 충분히 한두 달 되면 충분히 어느 정도 수익은 나오리라 봅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스페코를 계속 이제 한 달 가까이 가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 종목이 장중에 한 20%까지 상승을 했다가 이제 눌림목주인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장성택 그 실각 이후에 북한에서 계속 아직 그 안정을 찾지 못했고요. 아직 그냥 조용히 있을 뿐이지 중국과 일본이 센카쿠 군도를 놓고 사실상 으르렁대고 있거든요. 또 이제 일본에서 많은 잠수함이라든가 이지스함 또 이제 전투기를 증강한다고 했고요. 중국도 가만히 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종목은 충분히 갈 수 있고요. 또 그 우리나라에서도 이지스함을 3척을 더 건조한다겠죠. 그러면 이제 스페코가 모든 군함에 안전기를 설치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종목도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아직은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는 보면서 뭐 단타도 좋고 이미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상승 시마다 올라갈 때마다 어느 정도 분할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LG 이노텍을 제가 이제 재미있게 한 2주 전에 우리 이월 멘토랑 같이, 이월 멘토는 LG 디스플레이, 저는 LG 이노텍을 추천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수익률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이 종목도 현재 그 애플의 LG 이노텍은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애플이 그 차이나 모바일과 같이 제휴를 해서 아이폰을 공급하기로 했는데, 그 차이나 모바일이 그 중국에서 회원이 7억 6천 명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뭐 LG 이노텍이 그 LG전자의 핵심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종목도 들고 가시면 충분히 그 애플 납품 효과에 있어서 충분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차트상 보시면 현재 바닥권에서 거래량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뭐 심리도도 좋고 여러 가지 좋습니다. 신용 잔고도 없고요. 그래서 이 종목도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네오이즈 게임즈 있죠? 예, 게임즈인데, 제가 방학 때 그 학생들이 거의 뭐 PC방에 가 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지난번, 재밌는 이야기도 해드렸는데, 이제 방학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대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방학이 시작되면 거의 뭐 2달 동안 이제 학원 갔다 온 시간 빼놓고는 PC방이 꽉꽉 차죠. 그래서 이 네오이즈 게임즈가, 뭐 피망이라든가 크로스파이어 또 파파온라인 등 여러 가지 그 퍼블리싱 하는 게임을 하는 온라인 게임을 많이 개발하는데요. 중국에서도 이 크로스파이어 그 게임이 최고의 그 수익을 올리고 있고 최고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네오이즈 게임즈의 그 게임 그 성공률이라든가 수출률도 좋고요. 또 3년성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예전에는 원래 네오이즈 게임즈라든가 뭐 컴투스라든가 그런 종목들이 게임주가 보통 뭐 한 30% 50%씩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시장이 약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는 못 가도 충분히 한 10에서 15% 이상 수익이 나올 거라 봅니다. 그래서 겨울방학을 염두에 놓고 이 종목은 충분히 한 달 정도는 들고 가시면 충분히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상세하게 좀 들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궁금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시작된 2주간의 수익률에서요. LG 이노텍이 1.2%,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 1.0%의 수익률이기 때문에 LG 이노텍이 일단은 승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그거 어떻게 오늘 끝나고. 제가 화려한 승리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주 피나게 눈물나게 노력을 했는데 그 네.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0.2% 수익률로 LG 이노텍이 수익률 게임에서 일단 이겼다. 네. 저희는 맛있는 거를 먹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두 분이 준비한 그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두 분의 시황 그리고 종목관을 다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계좌를 승천시키는 그 시간, 종목 발견, 신봤다. 어떤 종목인지 출발합니다. 네, 멘토들의 전략을 엿볼 수 있는 신봤다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 속에 종목도 분명히 나오겠죠. 이것이 토대로 해서 우리가 승천주도 들어갈 수 있는지도 궁금증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효열 멘토가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이효열 멘토? 네. 시세 차익과 배당 수익을 동시에 올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매력을 지닌 배당주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연간 배당금 총액을 시가총액으로 나눈 값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기업의 배당 성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올해 들어 대표적인 배당주의 수익률은 전체적으로 감소한 편이지만 고배당주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다고 합니다. 업종별로는 통신, 은행, 담배, 음식료 등이 고배당 섹터로 꼽히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4분기 연기금 등을 중심으로 계절적인 투자 수요가 있어 연말로 갈수록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고배당을 집중적으로 타임상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이에 따른 종목 발견 신봤다. 탑픽 종목은요? 네, SK텔레콤입니다. SK텔레콤을 탑픽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고요. 맞습니다. 최명성 멘토의 종목 발견 신봤다. 탑픽 종목은요? 화이트 진로입니다. 화이트 진로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26일까지 매수를 하게 되면 배당을 받게 되죠, 이월 멘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그 배당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26일까지 매수를 하셔야 되고요. 27일에는 배당락이 됩니다. 그래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지고요. 종목에 따라서는 배당락이 떨어지는 그런 네, 효과가 그렇죠. 있고요. 한 가지 좀 유념하셔야 될 거는 이제 올해부터 이제 금융 과세가 네. 이제 2천만 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렇죠. 과거 4천만 원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확인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상세하게 우리가 또 이제 좀 들어볼게요. 배당 수익과 연관, 그 부분을 비교해서 어떤 쪽으로 집중을 해보는 게, 여기에 우리가 분명히, 어떻게 보면 배당금은, 뭐라 그러죠? 직장인들한테 보너스라고 하나요? 그렇죠. 뭐 그런 개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배당 투자,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물론 이제 시세 차익을 주로 많이 투자분들이 시세 차익을 기대하면서 주로 투자를 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는 외국인들이라든가 대단히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나 초점들이 많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에요. 실질적으로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업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기업이 열심히 일한 영업이익의 대가를 배당으로 돌려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분명히 배당 투자는 굉장히 메리트를 갖고 계셔야 되고요. 굉장히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매년 배당금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배당 투자는 유용한 투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일시적으로 배당락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사실 배당은 그렇게 기업의 주가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 섹터입니다. 원래 이제 네. 배당이라는 건 당연히 줘야 되는 부분이고 유보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배당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당 투자는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 저금리 기조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3%가 안 되는 그런 그 이자가 지금 현재 형성이 되고 있기 네, 때문에 그렇죠. 배당 투자 특히나 우리나라 기업들, 좋은 기업들, 뭐, KT도 그렇고요. 지금 약간 이제 뭐 논란이 있습니다만, 통신주라든가 음식료주, 굉장히 배당을 많이 주고 있어요. 3% 이상 그 배당을 주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당주 투자는 신중하게 좀 잘 고르신다면 아마 좋은 어떤 수익, 보너스를 좀 챙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투자가 다음 주거든요. 다음 주 이제 26일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배당주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열기가 좀 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리 오르지를 못했어요. 배당주 같은 경우, 물론 오른 종목도 있습니다만, 배당주에 속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주가가 못 올랐어요. 아무래도 경기 민감주 쪽으로 많이 투자가 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말 특히나 이제 배당 시즌을 앞두고 지금 뭐 사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SK텔레콤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일단 대표적으로 통신주들이 좀 고배당 성향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SK텔레콤이 한 4% 가까운 배당 수익률을 가져다주는 그런 고배당을 좀 하고 있는 상태고, LG유플러스가 한 3%대, 그리고 KT가 이제 보통 거의 6% 가까운 그 배당을 줬어요. 근데 이제 네네. 최근에 이석채 회장의 사태라든가 전체적으로 이익이 좀 떨어지면서 이 예전과 같은 배당을 실시하지 못할 거다라는 그런 목소리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저는 오늘 이제 SK텔레콤을 가지고 나왔는데, 통신주들이 좀 많이 주기 때문에 통신주를 관심을 좀 가지시되, KT나 LG유플러스도 좋겠습니다만 역시 통신업계 1위는 SK텔레콤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는 SKT 뭐 내년에도 뭐 2조 원 가까운 현금이 발생한다 이런 기대감들이 있고요. 특히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신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독보적인 1위를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배당락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굉장히 배당 투자를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자회사죠. SK 하이닉스의 흐름들, 올해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는데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실적도 안정적이다. 그래서 올해는 오히려 뭐 과거 KT나 뭐 굉장히 관심도 많았습니다만 올해는 한번 SK텔레콤에 집중해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해서 저는 SK텔레콤을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월 멘토의 얘기를 좀 듣다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 배당에 대한 매력 때문에 투자하는 카드가 좀 됐었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이 소득세 부분과 관련돼서 조금 전략을 좀 잘 세워야 되는데요. 그래도
올해 이제 수익을 좀 많이 챙기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 또는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가 나와서 수익을 챙겨도 되시는 분들 최근에 또 배당주 지금 투자해도 적기로 봐도 될까요? 저는 어느 정도는 적기로 봅니다. 왜냐면 올해 너무 이제 증권하시는 분들이 수익이 안 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3% 정도 수익이 나와야 되는데, 은행이자가 3% 정도 수익이 나오는데, 그건 너무 적고요. 근데 사실상 지금 개인들이 거래소든 코스닥이든 별로 수익 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주식 투자하면 은행 이자보다는 더 좀 많은 수익을 올려야 되는데요. 지금 바닥권에 있는 주식을 잘 잡으면 어느 정도 지금 거래소 코스닥 값이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종목들이. 그래서 하락한 종목을 잡으면 상승 효과와 더불어서 배당이 운이 좋으면 4%, 5%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잘 골라서 투자를 하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좀 해주셨고요. 그러면 최명수 멘토, 우리가 탑픽 종목인 하이트 진로도 좀 왜 이것이 배당에서 탑픽 종목이 선정이 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이제 배당을 많이 주는 업종 중에 하나가 음식료인데요. 음식료 중에서 지금까지 계속 탑으로 주는 회사가 화이트 진로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차트를 많이 보는데요. 차트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차트를 보시면 이제 일본 글입니다. 일본. 근데 일본인데요. 주봉으로 보시면 완전 바닥입니다. 이 보시면 2012년, 그러니까 2012년 바닥이 한 19,500원 정도, 한 2만원 되는데요. 그 2년 만에 최저 바닥이 나왔습니다. 이 최저 바닥이 나왔고요. 근데 월봉으로 보셔도, 보시면 최저 바닥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와 여기가 이제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쉽게 좀 주봉으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기술적으로도 현재 하이트 진로가 바닥을 잡았고요. 또 하이트 진로 하시면 거의 다 아시겠지만 저는 좀 술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술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그래서 하이트 맥주와 진로 소주인데 진로 하시면 대표적인 그게 이제 소주가 참이슬인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제 진로 소주 회사죠. 근데 전 세계로 지금 수출도 많이 하고요. 유명 연예인들도 많이 와서 이제 광고 모델로도 많이 나오는데 지금 계속해서 3년 동안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현재 차트상 이제 낙폭이 너무 과도했고요. 현재 진로 하이트가 35,000원짜리가 22,000원, 거의 30%, 35% 이상 손실이 나 있기 때문에 이런 우량주들은 한 30% 정도 이렇게 손실이 나면 하락하면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나옵니다. 한 15% 정도 나오는데 기술적인 반등과 더불어서 어느 정도 연말 이제 6일 남았는데요. 한 4일 남았는데 충분히 배당을 받고 현재 제가 살펴보고 왔는데 기관하고 개인 쪽에서 많은 현재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외국인은 어느 정도 매도가 나오지만 기관과 개인 쪽에서 많은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 두 분이 얘기하셨던 이 배당주의 계절이 분명히 왔어요. 다음 주에 일단 빨리 매수를 좀 해야 되는 시점이라서 그렇거든요. 그럼 궁금합니다. 보통 이 고배당이요, 주가 방어 성격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그거잖아요. 이열 멘토. 과연 낙폭 과대가 심해진 지금 오늘 훈풍이 불 것처럼 보여주는 코스닥주의 낙폭 과대주냐, 아니면 마지막까지 우리가 배당주 쪽으로 가서 눈을 돌려서 수익률 게임은 어디가 더 좋을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수익률 게임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 굉장히 특징적으로 굉장히 트렌드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보면 역시 2,000선 이하에서는 기관들이 코스피를 매수했다, 이런 점이 특징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연속해서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도 300억이 넘게 외국인이 매수를 들어왔다. 역시 코스닥의 저가 메리트 굉장히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오늘 그런 거 준비를 했는데 굉장히 저평가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좀 투자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좀 해본다라 그러면 역시 배당 투자 한번 해볼 만한 투자다라고 생각이 되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배당을 준다고 해서 배당락이 물론 어느 정도 가만히 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배당락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근데 네. 배당락을 맞는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배당이 사실 기업의 어떤 영업이익에 미치는 그런 영향이 없는 거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이익의 성과를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배당 투자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지만 26일 날 매수해서 27일 날 매도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 배당 투자하고 성격은 좀 다릅니다만 전체적으로 특히나 다음 시즌 같은 경우에는 특히 배당이 좀 굉장히 이슈가 될 수 있는 한 주가 아닐까 생각이
생각이 돼서 배당 투자 쪽에 좀 무게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배당 투자가 좀 더 매력이 있다. 우리 이월 멘토는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최명석 멘토는요, 그러면? 저는 반반입니다. 저는 이제 안정감을 선호하기 때문에 네. 사실 그 배당을 받을 때는 거의 이제 많이 주면 한 3%에서 4% 주거든요. 근데 코스닥은 또 운이 좋으면 상한가 하나씩 가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그 오늘 IT 부품주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를 보면 뭐 시노펙스라든가 좀 몇 종목 제가 차트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차트를 또 전부 제가 한 2,000 종목을 돌려왔는데 네. 디스플레이텍 이런 종목이 이게 보시면 일봉상 보면 완전 바닥이거든요. 근데 웬만한 종목 보면 오늘 IT 부품 중 한 20여 종목이 상승했는데 바닥권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보면 현재 그 9,000원짜리가 전에 12,000원 한 30%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 8,250원인데 뭐 12,000원까지 상승한다는 게 아니라 한 여기서 전에 한 6개월 전에는 30% 정도 상승했거든요. 그리고 그 현재 옵트론텍이라든가 파트론 기타 좀 몇 종목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옵트론텍이네요. 옵트론텍도 여기 보시면 주봉으로 보시면 전에 그 17,000원짜리가 현재 10,000원까지 이것도 상당히 한 50% 정도 하락이 됐는데 네. 여기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자리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보니까 파트론도 바닥에서 오늘 그 외국계가 많이 들어왔는데요. 네, 이 파트론이네요. 예, 파트론도 전에 그 한 25,000원짜리가 현재 14,000원짜리까지 한 이 종부터 한 40% 정도 하락이 됐습니다. 기타 뭐 시노펙스라든가 디스플레이, 멜파스 이런 종목이 많이 왔는데 어느 정도 지금 연말 랠리라든가 연초 랠리가 오면 충분히 코스닥은 들어가면 1-20% 수익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배당 주식은 솔직히 뭐 3-4% 5% 주는데 그거 바라고 또 연말을 다 보낼 수 없어서 제 생각은 예를 들어서 돈이 2천만 원 있는 시청자 여러분은 2천만 원을 배당주에만 다 이렇게 올인하지 마시고 배당주에 1,000만 원 하시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좀 코스닥 같은데 좀 오늘 IT 부품주라든가 또는 이제 요즘 오늘 보니까 금융주 뭐 하나금융주, 우리금융, 신한주, KB금융 이런 금융주가 좀 치고 올라오는데요. 이렇게 한 두세 종목 분산 투자하시면 더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명수 멘토는 일단 전략 자체가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습니다. 이월 멘토 같은 경우는 자신있게 일단 배당주 쪽에 좀 더 집중을 해보자. 낙폭과대보다는 안전 성향과 함께 배당을 좀 더 보너스를 받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배당주가 매력있다라고 정리를 좀 해주셨고요. 최명수 멘토는 그에 반해서 일단 반반, 즉 우리가 낙폭과대 쪽도 워낙 고점 대비해서 많이 하락을 좀 했거든요. 기본적으로 코스닥 좀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 부분에 반 정도를 투자하고 또 반 정도는 배당주로 좀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발견 신봤다. 추워지면 생각납니다. 올해 배당왕은 과연 누구일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때 되면 배당주 많이들 고민을 하셨는데요. 이월 멘토 배당 투자로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다. 배당주가 답이다라고 해주시면서요. SK텔레콤을 탑픽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고요. 고배당주. 최명석 멘토 확실한 배당주로 안정적인 수익을 챙기자. 하지만 우리가 낙폭과대도 같이 분할 매수 쪽으로 비중을 좀 조절해서 같이 대응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탑픽 종목으로는 화이트 진로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요, 이 두 분의 배틀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는 그 시간이겠죠? 내일장 승천주 출발합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네, 포트폴리오 점검했죠? 네, 내일장 승천주를 확인하는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계좌 승천되길 바라면서요, 확인합니다. 내일장 승천주, 2월 멘토는 KH마텍, 실적 상당히 좋다는 얘기가 좀 있던데, KH마텍을 가지고 나오셨고요. 최명석 멘토는 현대해상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고배당주는 없었습니다. 네. 자, 최명석 멘토의 현대해상부터요. 지금 시기적으로 그래요. 손해보험사를 종목의 포트폴리오에 편입한다. 투자 포인트 왜 그러한지 들어볼까요? 네, 저는 현대해상을 뽑아왔냐면요. 요즘
지수도 안 좋고 사실 그 종목 상승률도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연말도 다 가는데 되도록이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포트를 좀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가고자 제가 보험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보시면 요즘 그 보험주가 많이 상승한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차트를 보시면 그 삼성화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삼성화재가 현재 그 7월 달부터 상승해서 22만 원짜리가 26만 원까지 한 2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요즘 그 동부화재가 있는데요. 동부화재도 많은 상승을 했어요. 동부화재도 보시면 4만 5천 원짜리가 거의 5만 4천 원짜리 그 20% 정도 수익이 나왔습니다. 이제 메리츠 화재가 있겠죠. 예, 메리츠 화재 있는데 이 종목도 거의 13,000원짜리가 최고가 16,000원까지 왔네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 18% 정도 수익이 나왔는데 현재 그 현대해상만 그렇게 많은 상승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이 종목도 상승을 했죠. 27,000원짜리가 33,000원 왔는데 이 그 그림을 보시면 현재 그 바닥권에서 많은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현대해상이 상승률이 좋습니다. 그 예전에 매매를 하다 보면 양봉이 많이 나왔다가 N자에 눌림 또 가고 하는데요. 한 3차 상승이 가지 않을까. 그래서 주봉으로 보시면 현재 이제 많은 매물대를 다 뚫었어요. 현재 이 많은 매물을 뚫고 이제 가는 자리만 남았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투자일별 봤는데 확인을 해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현재 투신권, 그다음에 연기금, 사모펀드, 기타 법인, 기관 6군데에서 많은 매수가 들어있고 외국인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관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대박이 난다는 뜻이 아니라 현재 이 상승 추세가 좋고요. 현재 다른 종목 삼성화재라든가 메리츠화재 또 동부화재가 모두 20% 정도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대해상은 충분히 이 부분에 들어가도 저는 약 10% 정도는 수익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현대해상이 회사가 참 좋은 회사예요. 살펴보니까 보험 관련 회사를 이제 많이 취급하고요. 대주주 지분이 정몽윤씨 22%, 현대해상 10%, 또 국민연금 9%, 외국계 자산운용사가 8%로 안정적입니다. 또 계열사가 14개 있는데요. 많이 벌리지는 않았고 여기서 상장사는 이제 현대해상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그 국제 신용평가 기관인 S&P로부터 지난 6월달 기준보다 한 단계 상승한 A등급을 좀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1분기 손해보험업계에서 동사의 시장 점유율은 한 17% 정도 되는데요. 삼성화재 다음으로 업계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3년 연속 매출도 좋고요. 영업이익도 좋고.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POP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예. 여기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현대해상 그 로고인데, 현대해상 이제 그 TV 선전 보면 이런 그림이 많이 나오죠. 근데 요즘 그 암보험이 많은 개인들한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제 저렴한 2, 3만 원 넣어서 나중에 암이 생길 때는 2, 3억도 받고 그런 보험이 많은 이제 히트를 치고 있는데요. 암보험이 많이 팔리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림 보면 이제 백세 간병 보험에서 나이 드신 그 어르신들이 이제 간병을 해야 되는데 요즘 간병하려면 힘드시죠? 사람 하나 쓰려면 5만 원, 10만 원씩 줘야 되는데 요즘 거의 부부들이 맞벌이 부기 때문에 그 부모님이 아프셔도 옆에 가서 시골이나 어디 가서 간병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간병인을 쓰려면 한 달에 최소한 150에서 200만 원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게 힘들죠, 사실상. 그런데 간병인 보험 제품을 상품을 취급하고 있고요. 또 어린이 보험도 취급하고 있고 또 이제 현대 관련 회사라 현대차, 기아차 그쪽 계열이기 때문에 하이카 자동차 보험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차 연관이 있는 계열이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매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특이한 게요. 제가 이제 현대해상의 CEO를 살펴봤어요. 근데 정몽윤 씨인데 어디서 많이 좀 들어본 이름 같아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 가족상에 아버지가 정주영 씨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대그룹 창업자 명예회장님이셨는데 우리나라 옛날 그 삼성과 이제 재계서열 1위와 2위를 다퉜던 그런 분이시죠. 그리고 보면 형이 정몽구 씨로 나오죠. 정몽구 씨가 현대차 그 사장 아닙니까? 저도 이런 형이 한 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예, CEO를 보니까 아주 빵빵하다. 그리고 현재 2001년부터 현재 13년 동안 현대해상 화재보험 회장직을 역임하고 있는데 회사가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이제 잘 운영이 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재무제표를 제가 살펴를 봤는데요. 이 보시면 보험료 매출이 3년 전에 7조 9천억, 2년 전에 9조 7천억, 작년에 10조 6천억 정도 되는데 갈수록 늘어납니다.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그래서 뭐로 보나 이제 재무제표로 보나 회사 CEO로 보나 또 회사 상품으로 보나 또 차트로 보나 여러 개인
차트로 보나 또 이제 기관 매수로 들어오나 이 종목은 충분히 어느 정도 상승할 위치에 있습니다. 또 이제 연말 얼마 남지 않은데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안정적인 수익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무리수 두지 않고 보험주를 하시면 어느 정도 뭐 최소한 5%에서 10% 정도는 수익을 줄 수 있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현대해상을 뽑아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최명수 멘토가요, 현대해상 딱 생각할 때, 나도 이런 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거든요. 대신, 수익으로 좀 보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차트를 통해서요, 우리 매매 포인트도 읽어보겠습니다. 예, 현재 그 차트 포인트가 아주 좋은데요. 정배열 이평선을 모두 모아놨습니다. 근데 현재 그 매수가는 현재 37,100원에서 하시고요. 목표가는 한 35,000원 정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 수익이 나오면 35,000원 정도에서 목표가를 두시고 손절가는 작게 한 3만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정확하게 지금 승천주로 현대해상 최명석 멘토의 포트 편입 시도하는 거 들어보았습니다. 참, 오늘 좀 재미가 있는데요. 아까 이제 저희가 이제 배당주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오히려 제가 오늘은 사실은 코스닥에 네. 평가 종목을 좀 준비를 했고요. 네. 최영수 선생님께서는 현대해상을 준비하셨는데 현대해상 사실은 배당 또 메리트가 있죠. 있는 주식이거든요. 메리트는 있죠. 특히나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좀 바뀌었죠. 금융주가 이제 3월 결산 법인이었는데 이제 올해부터 네. 12월 결산 법인으로 바뀝니다. 이거 여러분 투자 여러분 잘 주목하시고 그렇죠. 물론 계산되는 거는 올해 3월에 줬기 때문에 9개월만 이제 계산을 해서 배당은 주긴 합니다만 그래도 메리트가 있거든요. 그리고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올해도 뭐 상당히 배당 수익률이 좋은 회사였어요. 원래부터 1,000원 이상 줬던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배당까지 좀 고려하면 상당히 오늘 좋은 종목을 골라오셨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제가 좀 재미가 있어서 아까 분명히 말씀은 코스닥의 저평가 종목을 말씀하셨고 네. 제가 배당주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종목이 좀 재밌네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들 맞아요. 우리가 특히 이월 멘토가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올해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산법인이 3월이었던 이 금융주들이 다 요번 12월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증권주나 금융섹터들이 결산법인이 뒤에 있으니까 그때 배당을 노리고 들어간다.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 부분 아닙니다. 요번에 26일까지 매수를 하셔야지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이에 맞섭니다. 그러면 최영선 또 뭐 동의하십니까? 뭐 배당 매력도 충분히. 네, 배당 매력도 충분히 있고 이월 멘토가 상당히 좀 센스 있는 분 같아요. 네. 제가 좋은 종목을 뽑았는데 좋은 종목을 그렇게 잘 캐치할 수 있는 눈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오고 가는 칭찬 속에 훈훈한 마무리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월 멘토의 KH바텍. 그래요. 좀 들어볼까요? 실적 얘기 상당히 많이 나오고 좋다라는 의견이 있는 종목이거든요.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역시 KH바텍, 이제 코스닥, 역시 이제 기술주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 반등을 많이 했거든요. 파트론이라든가 휴대폰주가 반등을 많이 했고, 특히나 이제 외국인들이 또 매수가 들어왔단 말이죠. 굉장히 저평가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코스닥 지수도 지금 굉장히 낮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 분명히 투자할 수 있는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적 얘기부터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주가 흐름을 보면 최근에 반등이 한번 크게 나왔었어요. 27,000원까지 나왔다가 다시 이제 23,000원대로 내려갔는데 4분기 실적에 대한 부진이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KH바텍은 재고 조정이라든가 해외 부분의 매출이 좀 약간 둔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약간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올해 굉장히 의미 있는 굉장히 시프트가 되는 그런 한 해였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재무제표 분석을 좀 잠깐 보시면 시가총액이 현재 3,700억 정도 되는 그런 회사인데 KH바텍 올해 정말 대단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 작년에 3,500억대에서 올해 8,500억으로 엄청난 신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적면에서도 작년 적자에서 올해 순이익이 무려 595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대단한 실적이죠. 이런 시프트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 주봉상으로 보시면 올해 출발은 15,000원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굉장히 많은, 특히 2배 가까운 그런 주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만큼 좋은 실적을 냈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이제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에 내외장재를 만드는 회사예요. 우리가 이제 휴대폰에 보면 내장재나 외장재, 나이버 캐스팅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런 제품들을 주로 만드는 그런 회사가 되겠는데, 전체적으로 주가 부분은 굉장히 낮은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모토로라라든가 소니 같은 그러니까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루트들이 많다. 매출 루트가. 뭐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스마트 업체에도 납품을 하는 그런 주요 고객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그런 매매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H바텍의 회사를 잠깐 좀 살펴보시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 내외장재를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요. 그 매출 구성을 좀 잠깐 보시면 마그네슘 캐스팅, 그러니까 이제 휴대폰의 어떤 그 케이스가 되겠죠. 그걸 만드는 그런 재료가 되겠는데 마그네슘 캐스팅 부분이 77%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특징적인 거는 지금 LED 쪽도 1% 정도가 있어요. 자회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면을 보시면 그 모습들입니다. 저희가 이제 휴대폰 케이스가 되겠죠. 이런 뭐 아연이라든가 알루미늄이라든가 마그네슘 이런 캐스팅들을 주로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가장 그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굉장한 그런 매출 신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매출이 큰 폭으로 상승, 영업이익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런 어떤 흐름이라면 현재 지금 시가총액 3,700억인데 훨씬 더 높은 그런 평가를 받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오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전체적으로 KH바텍에 대해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고요. 저도 귀에 쏙쏙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차트를 통해서요, 우리가 매매 포인트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차트 흐름에서 보시면 현재 전체적으로 올해 그 최근의 주가 흐름을 좀 보시면 전체적으로 23,000원 부근에서 저점을 7월이나 10월 그리고 이번 달에도 어느 정도 저점을 좀 다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요.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대단한 매출이나 영업이익 실적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흐름이 아닐까. 다소 좀 침체되어 있습니다만 내년을 기대한다라 그러면 굉장히 투자해 볼 수 있을 만한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매수가는 23,700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지난번 반등의 고점이었죠. 28,000원 선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추세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저점인 22,0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호, 그렇군요. 자, 여러분들 기술적으로 들어가는 매매 포인트도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최명도 또 KH바텍 뭐 궁금한 거 없으십니까? 예, 저는 한 가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재무제표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매출도 좋고 영업이익이 좋고 특히 유보율이 한 2,900%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코스닥 종목치고 이렇게 2,900% 되는 종목이 거의 드물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열 멘토님이 그 이제 가치주 우량 좀 잘 잡는데요. 차트를 보니까 제 차트를 좀 한번 보여주시면 일봉상은 현재 그 바닥을 잘 지지하는 것 같은데요. 주봉상 보시면 솔직히 좀 고점입니다. 좀 제가 볼 땐 좀 겁이 나는 자리거든요. 또 월봉상 보시면 제가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이 동그라미 있는 부분이 10년 전, 2003년 전 고점과 또 중간 부분, 한 2010년도에 있는 고점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좋은 주식은 고점을 돌파하고 가겠지만 제가 볼 때는 10년 전 고점과 또 중간의 고점 또 이번 고점이 딱 맞아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사시기에는 조금 좀 높은 자리가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기업은 계속 변화하고요.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과거에 뭐 3만 원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150만 원이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KH바텍 같은 경우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엄청난 시프트, 그러니까 매출 같은 경우에 2배 이상의 어떤 신장이 있었어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뭐 작년에 비하면 거의 10배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어떤 체질의 변화, 굉장히 회사가 굉장히 크게 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주가에 반영이 되고 특히나 이제 휴대폰 분주가 최근에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만약에 이런 부분들 특히나 KH바텍은 매출처가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영향에서도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 계속 성장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라 그러면 현재 3,700억 원의 시가총액은 굉장히 싸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최명도도 뭐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근데 그러면 이 주식이 제2의 삼성전자로 생각합니까? 이래서 그럼 좀 사도 됩니까? 이 가격이 3만 원이면? 네, 저는 충분히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뭐 휴대폰 부품주 전반적인 사실 흐름들입니다. KH바텍도 그렇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내년의 휴대폰 업황의 흐름에 따라서는 굉장히 저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원한 답변이 됐다라는 최명수 멘토의 의견이었고요. 자, 그럼요. 두 분 이제 폐장일이 5거래일이 남았습니다. 5거래일 동안 내가 요렇게만 세운다라면 산타 선물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혹시 작은 전략 있으신가요? 앞서 폐장일 5일 남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배당 투자는 여러분들이 그 주식 투자에서 단타들도 많이 하시지만 굉장히 어떤 주식의 본질적인 흐름이란 말이죠. 그래서 배당 투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이런 투자를 지향하시는 게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배당은 분명히 우리가 기업에 투자를 하면 분명히 그 기업은 저희한테 답을 주는 거고요. 저희한테 그런 어떤 리워딩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 그러면 배당 투자 분명히 하실만하다. 특히나 지금 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음 주 분명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끝까지 마지막에 산타의 선물이라고 한다면 배당주. 우리가 원래 주식 투자의 정석 그 부분이겠고요. 최명수 멘토는요? 예, 저도 이제 동의합니다만 제가 이제 아까 그 배당주로 드렸던 하이트진로라든가 아니면 제가 종목으로 추천했던 현대해상에서 좀 수익을 내서 이제 산타크로스가 와도 그걸 즐기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현대해상이라든가 아니면 그 하이트진로를 수익이 났을 때 팔아서 좀 연말을 좀 즐겁게 보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최명수 멘토는 딱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내 종목 사라. 네, 현대해상 그리고 하이트진로 사면 배당도 되고 시세 차익도 노릴 수 있다. 꽉 먹고 알 먹고다. 라는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두 분과 함께 마지막 이제 폐장일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마무리를 짓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 이제 마무리되는 폐장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 금요일 붉은 보내시고요. 술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겠고요. 건강관리 유념하시면서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월 멘토, 최명수 멘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